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볶으면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냄새가 날수록 몸에는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계속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고 얼굴이 누래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정제유는 기본적으로 발암물질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암이 걱정되신다, 그래서 어떤 식용유를 먹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딱 이틀만 투자하시면 되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미라클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강영창 의사라고 합니다. 오늘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란 오메가3랑 오메가6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 아니면 외부의 생활 습관, 담배, 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은 세포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할 때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세포에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저산소 환경에 빠지게 되면 암세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유발되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암세포가 저산소 환경에서 많이 생긴다는 이론은 195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가 30% 정도 줄어들게 되면 세포가 사멸되거나 아니면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요, 정상세포는 산소랑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반해서 암세포는 산소가 없이도 발효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면 정상세포는 죽고 암세포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산소를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은 뭘까요? 그게 바로 지방인데요. 지방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세포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세포막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래서 세포막은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요,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온몸을 돌다가 세포에 공급되게 돼요. 산소가 세포로 들어가려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세포막이 건강하고 부드러워야 세포에 산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포가 숨을 잘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서 건강한 세포막을 유지해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방금 세포막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지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메가3랑 오메가6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지방은 글리세롤이라는 머리와 지방산이라는 꼬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산의 경우에는 몇 번 꺾여 있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지방산에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이 있습니다.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꺾여 있지 않고 일자로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겹쳐있기 좋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버터나 비계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여러 번 꺾여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용유가 있겠죠.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에 수소를 넣어서 다시 일자 형태를 만든 거고요. 인위적으로 만든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트랜스 지방이 몸에 제일 안 좋고요. 포화 지방이 그 다음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불포화 지방산, 즉 식용유를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식용유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이 있는데요. 지방산이 몇 번 꺾여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9 같은 경우는 한 번 꺾여 있고요. 오메가6 같은 경우는 2번에서 3번 정도 꺾여 있는 구조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꺾여 있어요. 5번에서 6번까지도 꺾여 있습니다. 이런 오메가3, 6, 9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기름의 산패랑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이 상해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를 산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몸에는 좋지만 산패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열을 조금이라도 가하면 기름이 변성돼요. 반대로 오메가6 같은 경우는 몸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대신 열에 되게 강하고 산패에 잘 저항할 수 있어요. 오메가9 같은 경우는 오메가3와 6 중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암이 걱정되신다, 그래서 어떤 식용유를 먹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에요. 이걸 설명드리려면 세포막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아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세포막이고 이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포막은 오메가3랑 오메가6가 섞여서 둥둥 떠다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유에 코코볼이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오메가3가 많을수록 세포막이 부드럽고 투과성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오메가6의 비율이 높아지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적절해야 세포막이 건강하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세포막이 너무 딱딱해지게 되면요, 산소라던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메가3의 비율을 가능하면 높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이게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다룬 연구예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 1을 넘긴다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70%가량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2.5보다 낮아진다. 즉 오메가3를 많이 먹게 되면요,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도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에는요, 자궁경부암이나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고요. 하루에 1g의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식용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라 라고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들기름이나 아마씨유가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메가3가 높은 식용유는 가열해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기름을 가열해서 튀김을 해 드셔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오메가9이 높은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요새 자주 먹는 음식이 뭐가 있죠? 피자라던가 치킨, 삼겹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서구식 식단을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오메가6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오메가6는 아까 안 좋은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런 서구식 식단을 드시는 분들의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은 15대 1로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의도적으로 오메가3의 비율을 높여주셔야 돼요. 암에 좋은 식용유를 드시는 원칙 3가지를 요약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식용유를 드셔라. 오메가3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포막이 부드럽고 건강해지겠죠. 자연스럽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산패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름들을 사용하실 때는 절대로 가열하지 말고 그냥 샐러드 같은 데 뿌려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두 번째, 식용유는 절대 가열하지 말고 드셔라.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가열을 한다면 온도는 낮게, 시간은 짧게, 그리고 오메가9이 높은 기름을 드셔라, 이겁니다. 만약에 꼭 튀김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열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온도를 낮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가열할수록 발암물질이 나오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튀긴 기름을 다시 재사용하지 말고 꼭 버려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튀김에 사용하는 기름은요, 상대적으로 열에도 강하면서 몸에도 크게 나쁘지 않은 오메가9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가 있어요. 이런 식용유를 만드는 제조 공정도 되게 다양한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온 압착유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식용유는 크게 압착유 그리고 정제유로 나눠지는데요. 압착유는 말 그대로 쥐어짜서 기름을 짜내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정제유는 화학적 약품을 이용해서 지방을 분리해낸 다음에 정제해서 만드는 식용유입니다. 올리브유나 코코넛유, 아보카도유처럼 과육으로 만들어지는 식용유는요, 압착유로 잘 만들어져요. 하지만 해바라기씨나 포도씨 같이 씨앗을 압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름들은 정제유가 많아요. 정제유를 만드는 과정에 유기용매라던가 강산, 강염기 같은 독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제유는 기본적으로 발암물질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압착유를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압착을 하는 과정 또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고온 압착, 그리고 저온 압착이 있습니다. 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볶으면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냄새가 날수록 몸에는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름의 경우에는 가열을 하는 순간부터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온으로 압착한 식용유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건강에는 이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식용유를 이용해서 간을 청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식용유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져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간을 청소하는 리버 플러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기도 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담즙이라는 거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빼내는 하수구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에서는 하루에 500에서 1000cc 정도의 굉장히 많은 담즙이 만들어집니다. 이 담즙은 평소에는 쓸개에 저장이 돼 있다가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분비되면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담즙에 찌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담석이라고 불리는 돌덩어리가 몸 안에 많이 생기기도 해요.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고 얼굴이 누래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건강한 식용유를 이용해서 간을 청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간 청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딱 이틀만 투자하시면 되는 방법이에요. 일단 토요일은 아침까지만 먹고 금식하시고요. 저녁 10시쯤에 올리브유 90cc 그리고 자몽 주스 90cc를 섞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번에 원샷을 하세요. 천장을 보고 30분 정도 가만히 누워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세로 주무시면 되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물 1리터에 소금을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 섞어서 이거를 한 번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밤에 먹었던 식용유가 작용을 하면서 담즙을 한 번에 분비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담도 안에 있는 찌꺼기랑 담석들이 분비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실제로 지방간이 있으셨던 분들이 간 청소를 꾸준히 하면서 좋아졌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식용유를 섭취하면서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간 청소는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 간격을 늘려가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용유가 우리 건강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특히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식용유를 더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